자, 이번 시간에는 대리에 이어서 6장 무효 그리고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효하고 취소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개념적으로 무효하고 취소가 뭐냐 이걸 먼저 세울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이렇게 칩시다. 토지 매매권이 이렇게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체결이 됐다. A하고 B 간의 토지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졌다.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예. 그 계약 체결을 법에서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자 없이, 아무 하자 없이 깔끔하게 다 문제 없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이 계약이 딱 됐다. 그러면 이 계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립요건도 갖추고요. 성립요건도 갖추고 효력요건도 갖췄다. 그래서 성립요건 그리고 효력요건을 다 갖추었다 이거죠. 그럼 이건 문제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법학에서는 유효다라고 하죠. 법률행위가 유효다라고 그래요. 유효다. 법조문은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계약이 효력이 있다 이거죠. 왜? 성립요건이라는 것도 갖추었고요. 효력요건도 갖추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유효다, 유효다. 그런데 거꾸로요. 성립요건을 갖추었는데 성립은 된 거죠. 계약이 되긴 됐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효력요건을 못 갖추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립요건을 갖춘 거예요. 이거는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이요. 효력요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효력요건을.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행위에서는 무효 또는 취소라고 그래요. 이거를 무효.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효 또는 취소. 따라서 유효냐 무효냐 문제. 이 유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데 무효는 효력요건을 못 갖춘 걸 말해요. 그걸 무효됐다, 무효로 됐다, 무효. 효력이 없다 이거죠. 효력이 없다. 법조문에는 이걸 효력이 없다라고 그래요. 효력이 없다. 계약을 했는데 효력이 없는 거죠. 왜? 법을 어겨가지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안 받았다. 이거죠.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면 효력이 있다. 이거는. 예. 문제는 뭐냐? 이 취소입니다. 이 취소. 이 취소는 뭐냐? 취소는 뭐냐? 효력은 있어요. 이거는. 효력은 있으나 효력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하자가 있다. 하자가. 요게 틀려요. 이거는요.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효라고 그래요. 이걸.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걸 무효로 됐다라고 그래요. 계약이. 법규를 어겨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냐? 효력은 있으나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가. 그래서 이 계약은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면 무효라고 부르고, 이거는요. 취소 전까지는요. 취소 전에는 유효예요. 유효. 하자가 있는 거지 그냥 유효다. 취소 전까지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소급해서요. 처음부터 무효로 돼요. 그럼 이 무효하고 취소가 지금 경계가 이제 내용상, 개념상 달라지는데, 무효는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A하고 B하고 체결하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계약이. 내가 땅을 사는 계약을 했다. 건물 지려고 땅 계약을 했다. 그런데 무효라는 건 언제부터냐? 처음부터요.
이건 처음부터 꽝 된 거야. 꽝이 처음부터 된 거야, 이거는. 취소는요? 현재 계약은 유효입니다. 효력은 있어, 이게. 효력은 있으나 뭐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 전하고가 틀려요. 취소 전에는 유효입니다. 흠만 있는, 하자만 있는 거죠. 하자만. 근데 취소하면 뭐가 돼요?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예, 어린아이가 예, 물건을 샀다. 물건을. 그런데 그 장난감을 사는데 그 장난감 주인이 물건을 하자 있는 걸 팔았다 이거죠. 하자 있는 걸 팔았다. 그래,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 사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효야. 일단은 유효인데 거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애가 가서 취소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유효로 있는 거예요. 유효예요. 취소시키기 전에는 유효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 얘가 저녁에 취소를 했는데 저녁에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이고요. 저녁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취소한다고 했어요. 취소한다고. 그 장난감 주인한테 가서. 그러면 취소하고 한 거죠.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이거를 취소라고 그래요. 취소. 그래서 취소는 현재는 유효로 되는 거예요. 유효. 취소하기 전이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법률의 의미는 어떤 계약은 이렇게 나눠져요. 유효인 거, 두 번째 무효인 거,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죠, 이거지.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한 대로 책임지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이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계약대로.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행하면 돼요. 계약한 대로 이행 책임 있는 거, 이행 책임. 돈 주기로 했다 그러면 돈 주고, 땅 주기로 하면 땅 주고. 그죠? 예. 월급 주기로 했다 그러면 월급 주면 돼요. 그죠? 일해 주기로 하면 일하는 거죠. 유효니까. 그대로 책임지는 거죠. 그대로 책임지는 거. 이게 유효면. 근데 그 계약이 무효면 처음부터 책임이 없어요. 처음부터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 책임이. 예. 따라서 근로계약이 잘못됐다.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근로계약이 잘못됐다. 이게 무효다. 그러면 그 책임 안 져요. 책임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취소라는 거는 취소 전까지는 이행을 해야 돼요. 예. 취소해야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예. 중간이죠. 이건 중성입니다. 이건 중간 형태예요. 중간 형태.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 형태가 바로 취소입니다. 예, 그래서 유효인 거하고 무효인 거 취소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법률적으로 다르다는 거. 이걸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원인하고 종류, 효과 이걸 보십니다. 일단 먼저 무효 원인 볼까요? 무효 원인. 그럼 어떤 게 이 계약이에요? 어떤 계약이 무효로 되느냐? 자, 1번 보세요. 박스 보시면 1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에 의하여.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인데 원시적 불능이 뭐냐면 처음부터, 계약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부터죠. 계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한 거죠. 계약이 실현 불가능인 걸 말해요. 이걸 무슨 불능이라고 그러냐면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다. 예컨대 계약 당시에 건물 매매 계약을 하는데요. 건물 계약 당시에 건물이 이미 불났다 이거죠. 건물이 불났다 이거죠. 멸실되었다. 건물 사기로 했는데 사기로 한 건물이 언제부터 멸실되느냐? 계약할 때부터 멸실된 상태였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그럼 이 계약은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다. 그럼 무효라는 거는 보시면 효력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그럼 돈을 넘겨주고 할 책임이 전혀 없다. 등기를요. 아파트 건물주가 등기를 넘겨줄 책임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책임 소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돈이 건네갔으면 무효니까 도를 회수하면 돼요. 줬던 돈을 고스란히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무효라고 불러요. 무효. 다른 말로 원시적 불능일 때는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두 번째 보시면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요. 법규를 위반했어요.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 계약이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계약이 맺어졌다. 근데 그 법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행법규하고요. 임의법규가 있어요. 강행법규 인구하고 임의법규. 그 중에서 강행법규를 어겼을 때는 무효화됩니다. 무효 처리가 돼요. 임의법규하고 달리 여기 강행법규를 어기면서 계약한 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박탈됐다라는 거죠. 박탈. 자유가 완전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됐다. 이걸 박탈된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그래.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박탈이라는 말이 뭐냐면 항거불능을 말해요. 항거불능 상태. 항거가 불능한 상태였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라고 불러요. 무효사유다. 무효처리화할 수 있다. 무효처리. 항거, 불능입니다. 불능. 항거를 할 수 없습니다. 항거라는 게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됐다. 이거는 무효로 돼요. 예컨대 조폭 10명이 와서 칼을 들이대고 쇠파이프하고 칼을 들이대고 계약서를 던져놓고 여기다가 서명해라. 그 상태에서는 항거불능이죠. 항거불능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런 상태라고 그러고 그때 한 계약은 그때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화됩니다. 무효화돼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는요. 예. (1980년도에) 전두환 씨가 집권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군인들이 도초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개인들한테 신체 수색을 하고요. 예, 이동을 제한했어요.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통제를 했어요. 야간에 움직이는 것도 통제를 하고 이게 비상계엄이죠. 신체 유자유가 완전히 제약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A라는 사람한테요. A라고 하는 개인한테 어떻게 하느냐면은 각서에다가 서명을 해라 라고 그랬어요. 서명을 해라. 서명을 하면 이 각서 내용대로 서명을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게 어느 상황이냐?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걸 누가 요구했느냐? 이 각서 서명 요구를 한 게 누구냐? 합수부입니다. 합수부.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이걸 요구했어요. 서명해라. 예. 그걸 하면 네 목숨도 네 가족도 해치지 않겠다. 그래서 서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 개인한테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냐 아닌 거냐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되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거든요. 이 각서에 서명할 때 이 사람한테 자유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약간 제약만 있느냐 이거거든요. 불능이나 이거죠. 자유가 완전히 없느냐 조금 있냐 이 문제입니다. 이 쉽지 않은 판단이죠.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항거불능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무효고요. 무효고요. 불능 상황이 아니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면요. 취소예요. 이거 취소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무효가 아니라고 봤어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끝내라 이거죠.
취소로.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거는 무효고요. 요거는 무효고 요거는 취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정적으로. 무효는 그 계약이 효력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꽝이기 때문에요. 이게 1년 지나든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요. 똑같은 무효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는 시간의 제약 없이요. 시간의 제약 없이 아무 때나 뺏긴 거를 되찾아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무효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10년 지나도 뺏어올 수 있어요. 뺏긴 거를.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의 제약이 없다. 소송 걸을 때요. 소송 걸을 때 기간의 제약이 없는 게 바로 무효입니다. 무효. 뺏겼다. 그럼 그 뺏긴 재산을 회사하고 땅하고 건물을 10년, 20년 지나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10년 안에 해야 돼요.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10년 내에. 그럼 완전 다른 결과가 돼요. 그럼 이게 무효였다면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개인 재산을 뺏어간 게 무효라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뺏긴 사람이 재산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취소면 어떻게 되냐? 10년 안에만 찾아올 수 있어요. 10년. 완전 다른 결론이 되죠. 예. 그래서 얘기됐던 게 뭐냐면, 예. 이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모모 그룹 해체 사건이에요. 해체 사건. 예, 이 그룹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해체가 됐어요.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국가가 뺏어가 버렸거든요. 언제 한 거냐? 이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해놓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덕배 씨라고 하는 가수 있어요. 이분 친척분이요. 친척분이 아주 큰 회사를 그 당시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건설업 쪽에서는 랭킹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를 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했던 누구누구가 이 회사를 그냥 뺏어갔어요. 몰수해서 뺏어갔습니다. 이거를 강제로요. 강제로 탈환해서 뺏어갔습니다. 예. 이렇게요. 각서에 서명해라. 그래야 너하고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게 우리 대법원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취소는. 이게 80년대에 이루어졌으니까 90년이 되는 순간에 이건 끝나버린 거죠. 90년이 되는 순간에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직면해버리고 재산을 몽땅 넘겨주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를 무효로 받더라면 이렇게 무효로 받더라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지금 현재도 재산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게 무효냐 취소냐 이 개념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재산권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데 제약이 없고 이거는 10년 안에 소송을 내야 된다는 제약이 있어요. 완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무효냐 취소냐. 어느 경우에 무효로 보고 어느 경우에 취소로 보느냐 이거죠. 법리적으로 완전 달라지니까.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11월 달에 짚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 2절 보시도록 합니다. 2절. 무효의 종류에는 이렇게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첫째 보시면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전부 무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무효의 종류를 이렇게 크게 세 개로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두 번째는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세 번째는 확정, 불확정. 합치면 6개가 되겠죠. 크게는 3개요. 3가지요. 자, 먼저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그 차이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건 이걸 말하거든요. A하고 B하고 토지 계약이 됐다. 이 토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다. 꽝이다. 처음부터 꽝이 돼버렸다. 계약이. 법을 어겨가지고요. 강행법규를 어겨가지고 이 계약이 처음부터 꽝이다. 무효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 토지가 지금 계속 넘어가지고 땅 주인이 바뀌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이렇게 소유자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다 이거죠. 토지 등기가 1로 넘어왔다. 이게 2 앞으로 넘어왔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문제는 이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는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이 두 사람이죠. 계약 맺은 두 사람 간에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이 토지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가 관철되는 형태. 이거를 절대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무효가 그대로 관철되어지는 현상. 이거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런다. 그럼 이가 이 무효인 거, 이 계약이 무효인 거를 몰랐을 때 무효임을 모르고 샀다. 모르고 얘가 거래를 했다 이거죠. 모르고 거래를 했다. 샀다, 저 땅을. 모르고 샀다는 얘기는 법학에서 모른다라는 거를 선의라고 불러요. 선의. 얘가 선의다. 당사자는 누구냐? 계약을 한 두 사람이죠.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 그럼 이 두 사람 간에는 당연히 무효이고요. 이건 무효이고 이건 당사자 관계고요. 얘네 둘을 뺀 나머지죠.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제3자라고 불러요. 제3자. 그럼 무효가 얘네 둘 간에만 무효냐? 아니다. 모든 제3자에게도 이 거래가 무효다 이거죠. 심지어 이가 뭐여도 선의여도 선의 3자에게도 얘가 선의 3자라도 이거는 무효인 거지 유효가 아닙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절대적 무효 이렇게 불러요.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 계약은 A든 B든 이 무효를 이 계약의 무효가 누구에게도 C에게도 D에게도 E에게도 이게 뭐였다? 무효라는 거를 얘네들한테 관철해낼 수 있다. 그거를 절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이때 얘가 뭐라고요? 나 몰랐다. 이 거래가 무효인 거를 난 몰랐다. 몰랐어도 이거는 소용없어요. 그냥 다 무효입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되는 게 절대적이다. 근데 상대적 무효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얘가 선이면 얘가 이것처럼 선이면 얘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 선의인 사람한테는 무효를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상대적이죠.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선의 3자에게 관철을 못해요. 무효를 주장 못하는 거죠. 주장 못하는 거. 그거를 상대적이다라고 그래요. 누구한테는? 선의 3자에, 이 사람한테. 얘가 선이면 몰랐다. 무효인 걸 모르고 이 땅을 인수했다. 이럴 때는 얘가 이 무효를 얘한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무효는 크게 두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거하고 상대적인 거하고.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요.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상대적이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죠. 예. 두 번째는 일부 무효하고 전부 무효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기에 건물이 있다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여기 300평에 300평을 지금 샀는데 이 300평 위에 뭐가 있느냐. A로부터 B가 이걸 샀는데 300평 위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건물이. 그럼 이걸 인수할 때 매매로요. 저걸 인수할 때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건물까지 한꺼번에 다 사게 되죠. 일괄적으로 다 삽니다. 일괄적으로. 예. 그래서 토지도 사고요. 토지도 매매로 매입을 하고 거기는 건물까지요. 일괄 매매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B가 이거를요. 토지하고 건물까지 일괄해서 계약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가 당의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허가를 얻지 못했다 이거. 허가를 못 얻었다. 그럼 이 토지 거래는 꽝이죠. 꽝. 허가를 못 얻으니까 이거는 꽝이 됩니다. 무효로 돼요 이게. 일부 이 하자가 있는 거죠. 무효가 된 거죠. 문제는 그럼 건물이죠. 이 나머지죠. 나머지. 토지는 지금 무효가 됐는데 허가를 못 얻어서 이유는 허가를 못 얻었기 때문에 무효다. 그럼 나머지 건물은 이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건물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138조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38조에 법률의 경우에 일부의 무효는 어떻게 한다?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법률의 경우에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 따라서 이게 허가를 못 얻어서 무효가 되면 건물에 대한 거래도 무효다. 그런데 이게 138조 원칙인데 본문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단이라는 거를 법학에서는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 단.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제 해석으로 가요. 해석으로.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의 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어려운 표현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이 표현이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만이라도 법률 행위라는 것은 계약이죠.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고 가정될 때를 말해요. 인정될 때에는 이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 이게 바로 전부 무효의 예외입니다. 예외. 그럼 정리하면 일부가 무효면 이 거래가 일부에 흠이 있으면 이거는 싸그리 흠이 있는 거죠. 이걸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 일부에 흠이 있으면 전부가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무효라도 이 건물만이라도 얘가 살려고 그랬다. 그럴 때는 이거는 무효고 이거는 나머지는 유효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138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번에 확정적 무효하고 불확정적 무효가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뭐냐 하면 무효는 처음부터 확정된 형태입니다. 확정돼 있다. 이거를 확정적 무효 이렇게 불러요. 정해졌다는 거죠. 확정이라는 건 정해졌다. 무효인 걸로 정해져 있는 거를 확정적 무효라고 불러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확정된 거. 이거를 확정적 무효 이렇게 불러요. 근데 계약을 했는데 그게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사회질서죠. 미풍양속을 위반했다. 이거는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불공정 거래다. 거래가 불공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확정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거예요. 무효로. 그런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무효로 정해지지 않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 불확정적 무효라고 불러요. 불확정적 무효. 다른 말로 이거를 유동적 무효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유동적 무효. 이거는 확정된 거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확정, 불확정입니다. 정해지지 않아서 유동적 상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자, 그럼 이거는 확정된 거고요.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럼 언제 그런 형태로 존재하느냐? 계약을 했는데 그 거래가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구역인데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이다. 이걸 말해요. 허가구역인데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럼 이거는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차후에 나중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으면 이거는요 유효로 됩니다. 허가를 적법하게 얻으면 유효로 돼요. 유효 처리가 돼요. 근데 나중에 허가 못 얻은 때는 그럼 이거는요 무효로 되는 거거든요. 무효로. 따라서 나중에 효력이 지금 달라져요. 유효로 될 수도 있고 무효로 될 수 있죠. 갈림길입니다. 그럼 지금 허가받기 전에 이런 상태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불확정 무효 이렇게 불러주자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유동적 무효 이런 용어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유동적 무효에 관한 논의는 나중에 차후에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논리가 이제 논점들이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다루도록 할게요. 거기 박스에는 이거를 이제 써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죠. 이건 나중에 차후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절 뒤로 넘기면 61쪽에 무효의 효과가 나와요. 무효의 효과. 원인, 그 다음에 종류 지금 보셔서 종류.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확정적이냐 불확정적이냐 이런 종류를 보셨고 그 다음 보실 거는 무효의 효과.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꽝이에요. 꽝. 따라서 무효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줬던 거 돈이든 물건이든 뭐든 이익이든 내가 줬던 거를 어떻게 하냐. 무효면 다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왜? 효력이 없는 거니까 계약에. 그거를 법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돌려받는 거. 줬던 걸 다 돌려받는 거를 돌려받는다. 줬던 거를 돌려받는다는 거죠. 돌려받는다. 우리 생활용어는 돌려달라고 그러죠. 이거 돌려달라. 내 거 돌려달라고 그러죠. 무효니까. 근데 법학에서는 이거를 용어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부당이득 반환처리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처리요.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라는 거죠. 무효면 돌려받는 거죠. 돌려달라. 부당이득이다. 네가 가진 거는 원인 없이 가져간 거니까 부당이득이다. 그럼 어떻게 해달라? 반환해라. 나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이게 무효의 결론이에요. 무효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어요. 못 돌려받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언제냐? 민법 103조 위반일 때요. 103조 위반일 때는 못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돼요. 원래 무효는 줬던 거를, 내가 상대방한테 줬던 거를 다 어떻게 한다? 회수하는 게 이게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무효라는 거는 뺏긴 거, 줬던 거를 다 돌려받는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건데 103조 위반일 때만 이게 특이하다. 이것만 특이하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 이거 나중에 따로 보여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나오죠. 추인이라는 의미. 이거부터 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은 뭐냐면 추후에 뭐 하는 거냐? 승인하는 거죠. 승인.
줄여가지고 추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추후에 뭐 하는 것? 승인하는 걸 추인이라고 불러요. 추인. 추후에 승인하는 걸 추인이라고 한다. 이거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거는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래서 이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다. 기억하셔야 돼요. 단독행위다. 추후에 승인하는 게 바로 추인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자, 거기에 이제 법률 용어가 있어요. 법률 용어. 조문을 먼저 볼게요. 조문 먼저.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해도?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이거죠. 이게 법조문의 취지예요. 무효는 왜? 처음부터 꽝이니까. 처음부터 꽝인 거에 무효죠. 이거는 추인, 추후에 승인을 해도요. 나중에 승인해도 하나 많아요. 효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무효인 걸 알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무효를 알고 추인한 때는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됩니다. 유효로. 아, 그래 지금 위에 본문하고 지금 단서가 틀려졌어요. 본문이고요. 여기가 단서입니다. 단서. 본문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꽝이다. 꽝. 여전히 꽝이다. 하나만 하다. 그럼 여기서 무효라는 건 절대적 무효로 말해요. 여기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꽝이다. 꽝. 똑같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거는. 그런데 여기서 무효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 무효를 말해요. 상대적 무효. 이거를 알고 추인하면은 유효로 됩니다. 유효로 바뀌게 돼요.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예. 자, 그래서 무효에 대해서 짚어보셨습니다. 무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때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무효 문제고요. 이제부터 보실 때는 취소 문제. 취소라는 거는 계약이 됐는데 거기 하자가 있다 이거죠. 하자가.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이나 장난감을 사왔는데 속아가지고 사왔다. 그럼 이 계약을 부모님이 취소하기 전까지는요.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유효로 그대로. 부모님이 그걸 뒤늦게 알고 가서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화되는 게 이게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에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 나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먼저 개념입니다. 개념. 취소의 개념. 취소는 볼까요? 일단 유효한 거죠.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가지고 무효로 처리하는 것. 이걸 취소라고 불러요. 일단 유효해야 돼. 일단 유효. 유효인 법률행위를 뭘로요? 취소를 함으로써 뭘로? 무효 처리하는 거예요. 무효화. 무효화시키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취소라고 부릅니다. 이걸 취소라고. 근데 이 취소는 언제까지요? 10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몇 년 안에? 10년 안에만 이 취소권이 존재해요.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 내가 사기당했다. 그럼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소송을. 10년 안에 해야 돼요. 꼭. 10년이 지나버리는 순간 아웃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또는 할머니가 사기로 물건을 샀다. 이거 10년 안에 해야 돼요. 10년 안에. 그거 지나버리면 못 찾아요. 꽝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있어요. 그럼 언제 취소가 되느냐? 그 취소의 원인이요. 취소 원인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취소의 원인은 첫째요. 예, 이렇게 나눕니다. 행위 무능력일 때.
행위 무능력자, 예컨대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능력자 또는 행위 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은 거래 능력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거래한 거 취소시킬 수 있어요.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이 행위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내가 착오로 거래했다, 착오 거래였다, 또는 사기로 거래했다, 사기 거래였다. 이것도 다 뭐냐?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 원인은 법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취소 원인들에서 하나씩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취소를 누가 하느냐?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이제 취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취소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짚어보면,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사례를 가지고. C가 A를 이렇게 속였어요. 속이는 거를 기망했다라고 그래요. 기망했다. C가 이 사람을 C가 A를 기망을 했어요. 속였습니다. 속였어요. 돈을 나한테 투자를 하면 달달이 이자 20% 주겠다. 시중 이자가 3%인데 20% 주겠다. 네가 10억을 투자하면 내가 얼마 주겠다? 한 달에 얼마씩 몇 천만 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겼어요. 기망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받았죠.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래는 A가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도록 얘가 얘를 속이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A가 얘한테 속여가지고 이 C라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A가 B하고 계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계약은 A가 누구랑 한 거냐면 C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계약은 B랑 거래가 이루어졌다. 알고 보니까 이 거래 계약은 이거는 얘가 속였더라 이거죠. C가 얘가 속였더라. 그래서 이 거래해가지고 돈 줬던 거, 얘한테 돈 들어갔던 돈을 돌려달라고 지금 찾으려고 그러죠. 10억이 지금 들어갔다. 10억이. 이거를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이때 연락해보니까 B는요. B는 있지도 않아요. 여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때 얘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취소 문제예요. 취소 문제. 자, 이 거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A. 이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불러요. 얘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권자.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랑 거래 계약을 맺은 B를 상대로 취소를 합니다. 얘를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 얘가 취소의 상대방이다. 얘가 바로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합니다. 취소의 상대방. 기간은요. 이 기간은 아까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라고 했어요. 계약일로부터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이 지나버리면 이거는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적으로. 자,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얘가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계약을 속이는 거는 B가 속였느냐? 얘가 얘를 속인 거가 아니라 제3자가 껴들어가지고 속인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제3자의 사기 이렇게 불러요. 제3자의 사기 문제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제3자가 얘를 속여가지고 얘랑 이렇게 거래가 맺어졌다. 이런 사안이에요. 우리가 아는 연예인 얘기를 잠깐 빌려서 하면 A하고 B하고 거래했는데 여기 누가 껴들었냐면 뭐 최성수 씨 와이프가 최성수 씨 배우자가 처가 얘를 속여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인순이 씨가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더라. 이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 인순이 씨가 만약에 속았다. 누구한테요? 제3자한테. 이 제3자한테 속았다.
예, 그럼 인순이 씨가 이 거래를 취소해가지고 돈 10억을, 물린 10억을 도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얘가 취소권자고 얘가 상대방인데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어요. 이 제약. 얘가 취소하려면 얘가 C가 얘 속였다는 거를요. 얘가 속였다는 거를 B가 알고 있어야 돼요. B가 얘가 속였다는 걸 어떻게 했을 때 알았다는 걸 얘가 증명을 해야 돼. 인순이가 이걸 증명을 해야만 이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인순이가 이 거래를 취소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C가 A를 속였다는 거. C의 기망사실을 C가 인순이 속였다는 거를 누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 알았다.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걸 얘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B가 뭐 했다는 거? 알았다. B가 알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해야 돼. 입증. 입증을 해야만 인순이가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그럼 뒤집으면 상대방이 몰랐다고 그러면 나 몰랐다. 얘가 속인 거를 얘가 어떻게 했다? 나 몰랐다 이거. 나 몰랐다. 처음 듣는다.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면 얘가 몰랐을 때는 얘가요. 이 취소를 못 해요. 사기 당했어도 이거 취소를 못 하게 돼요. 따라서 얘가 취소하고 못하고는 이거예요. 입증 문제입니다. 입증 문제. 얘가 알았다는 거. 얘가 알았다라는 거죠. 공모했다. 니네들이 공모했다는 얘기죠. 니네들이 공모한 거 아니냐. 모르는 게 아니라 너 알면서 공모했잖아 이거죠. 공모했다는 거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증거를 대야 돼. 증거를. 알았다라는 말은 뭐 했다? 공모했다. 누구랑 누구가? B하고 C가 공모했다. 공모했다는 걸 얘가 입증을 해야만 이거 취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얘 몰랐다고 그러거든요. 몰랐다고 그러죠. 현실에서는 얘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대부분은 얘가 덤탱이를 쓰는 거죠. 덤탱이를 씁니다. 왜? 이거 취소를 못하니까. 얘가 모르면. 얘가 몰랐다. 그럼 이거 취소가 안 되죠. 이거 거래. 그죠? 예.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요. 그래서 취소하려면 이게 요건입니다. 취소 요건. 취소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이거다. 요건이다. C가 얘 속였다는 거를 얘가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뭐 했다? 알았다. 공모했다는 걸 입증해라. 이 문제로 넘어가. 입증 문제로. 이거를 제3자의 사기라고 그래요. 제3자의 사기. 소위 삼각사기라는 거죠. 삼각사기. 우리가 다단계로 사기당하는 것도 대부분 이거예요. 얘가 돈을 넣는 거지. 이 회사에다 돈을 넣는데 누가요? 이 친구가 속이는 거죠. 친구가 여기를 속여가지고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여기다가 1,000만 원을 준다. 그죠? 여기다 투자를 하죠. 매달 나온다고 그러죠. 매달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얘가 속이는 거죠. 얘가. 이게 바로 삼각사기예요. 삼각사기. 예, 우리 현실에서 아주 빈번하게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취소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중요한 흐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11월 정규 강의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취소, 무효 취소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